위기의 플라스틱 산업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협약이 뭐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줄여서 이제 저희 플라스틱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명칭은 굉장히 깁니다. 우리말로 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 협약. 그래서 이 이제 협약이 왜 만들어지게 됐냐면 이제 2060년이 되면 지금보다 3배 많은 12억 톤 정도 이제 플라스틱 생산이 될 것이고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 그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영향이 클 것이다. 유엔 환경총회에서 UNEP 회원국 175개국 올해 말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이제 국제 협약을 성안하자라고 이제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뭐 플라스틱 텍스를 부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대체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든가 뭐 그다음에 화학적 재활용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조치 수단으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INC4 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INC5가 올해 11월 달 부산 팩스코에서 지금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논의 내용하고 쟁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나라는 사실 우리 기후협약은 2050년 탄소 중립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2040년까지 협약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문제가 있고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든가 발암성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호르몬 의심 물질이라든가 생산을 감축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이제 재활용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들은 그러니까 잘못 관리되는 플라스틱이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재활용을 통해서 순환 경제를 통해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라서 그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세계 공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별로 할 것이냐. 특히 재활용 시스템이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기술 이전, 재정 지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가진 선진국이 내라. 그다음에 원인자가 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 협약처럼 이제 만장일치로 하자. 이 140여 개국은 지금 일단 다수결로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급 경로입니다. 저희 플라스틱의 원료는 기름, 석유 제품 중에 나프타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고 있고 전체 제품 중에 한 60% 차지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저희 석유화학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플라스틱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용도별로 보면 오른쪽에 패키징이라고 쓰는 것들이 이제 포장재, 일회용 플라스틱을 포함한 포장재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종 산업들인데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거는 재활용을 통해서 다 답을 찾을 그러니까 일단 수명주기가 굉장히 길고요. 그다음에 순환 경제를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어떤 협약은 저희는 오른쪽 이 패키징 쪽에 주로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바이오 기반의 플라스틱 원료를 전환하는 노력들, 그다음에 현재 만들어진 플라스틱들을 자원순환을 통해서 물리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저희가 원유나 납사 어떤 석유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 부분만큼 원료 투입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 문제를 좀 저희가 줄일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 부분도 순환 경제 아까 바이오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늘어나는 수요를 저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하려면 우리 진짜 정부 특히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좀 규제 완화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점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폐기물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제 동향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EU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EU 그린딜이라는 로드맵을 수립했고요. 플라스틱 포장재, 자동차, 배터리까지 해서 관련 분야의 순환 경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약 3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할 만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들을 앞으로 차츰 시행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22년도에 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 전주기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고요. 버려진 자원들의 유용성을 회복하자라는 방향성 안에서 4대 추진 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추진과제 대체 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입니다. 그래서 다회용기 제작 사용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또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다회용기 대여 세척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소비자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그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재활용 부분입니다. 재활용 원료인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플라스틱 배출부터 수거 운반 그리고 선별까지 그 양질의 폐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나 로봇 기반의 선별 시설을 지금 구축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폐비닐 전문 선별 시설을 지금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물질 화학적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자에게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부과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재생원료 사용 인증 제품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업계에서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체제로 떠오른 게 사실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앞으로 많이 배출되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수거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관련 인프라 구축하는 방법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처리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R&D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 분야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사회 책무 이행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탈플라스틱 지금 국제오염 협약이 논의 중인데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서 그 플라스틱 그 국제 규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2050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하면서 하나의 플라스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ABC는 여러 문제들을 저희만의 기술력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플라스틱 크레딧은 앞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어떤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인센티브를 불러올 또 하나의 솔루션으로 등장한 시장 기반의 메커니즘입니다. 2040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약 1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2040년까지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은 약 600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투자 외에 플라스틱 크레딧이라는 어떤 표준에 맞추어 생산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안전하고 적합한 메커니즘을 투자자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 시장에 소개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웨이스트 컬렉션 크레딧, 즉 폐플라스틱을 수집할 때의 그 실적을 크레딧으로 보상받는 것, 그리고 리사이클링 크레딧,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했을 때에 대한 실적을 보상받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집에서 재활용까지 좀 물리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직관적이고 더 투명한 어떤 사업이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감축 프로그램의 규모는 화면과 같습니다. 리스팅되어 있는 50개가 넘는 이 프로젝트들이 무사히 다 등록을 마친다는 전제하에서는 2030년까지 약 900만 톤의 플라스틱 크레딧들이 발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플라스틱 크레딧 그래서 가격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들이 또 감안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게는 지금 100불 초반대에서부터 높게는 800불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의 어떤 종류나 타입 그리고 최종 종착지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플라스틱 크레딧 구매를 통한 어떤 생태계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크레딧 연계 금융 상품입니다. 세계은행이 지난 2월 달에 베라의 플라스틱 크레딧 프로젝트 연계 채권 상품을 발행했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이고 7년 만기 상품으로 영국의 플라스틱 콜렉티브라는 개발사를 통해서 가나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플라스틱 크레딧 프로젝트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EPR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2023년부터 24년까지 약 3만 톤 정도의 크레딧들이 EPR 목적으로 소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프로그램 리플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발 사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디자인 자체는 리사이클링과 컬렉션 모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증 과정 중에 있고,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들과 저희가 소통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역사회 과제를 해결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에게 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을 저희 사업의 어떤 주안점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해 있습니다. 검증 기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인정받고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리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총 5개 지역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약 8만 3천 톤 정도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그 실적을 올해 내에 아마 플라스틱 크레딧으로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재투자를 해서 재활용뿐만 아니라 수집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해서 약 20만 톤의 플라스틱 크레딧을 또 발급할 것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방글라데시, 태국에 있는 파트너들과 지금 소통 중에 있고 2030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플라스틱 프로젝트들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어떤 구축을 도와주고 중요한 정책적 공백을 메꿔낼 수 있는 이 플라스틱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 정책 대안. 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부재하기보다는 잘 관리하고 환경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지. 재활용에 대한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이 전 세계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의 산업의 이제 소재로 보고 이거를 국제 규격화하는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특히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더 이상 이게 또 내수 시장만을 위한 한국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의 우리의 정부의 역할이자 그게 기업의 같이 가야 하는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